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3년 동안 확정금리로 연 5%를 주는 적금과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연 6%를 주는 주식,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이 진짜 속상하다 하시는 분은 적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를 받더라도 안정적인 적금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적금 대비 배당주를 분산 투자했을 때의 장점과 실제로 적금에 투자했을 때와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과거 2년치 데이터로 차이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배당주 투자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철수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겠다라는 신념으로 매월 83만 3천 원, 이렇게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을 모으죠. 그런 다짐으로 특판 예금 5%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철수는 1년 동안 힘들게 아껴가면서 적금을 넣었죠. 내일이 드디어 적금의 만기날. 철수는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을 원금까지 고려하면 내일이면 1,050만 원을 받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철수는 1,050만 원을 다음날 받았을까요? 철수가 받은 돈은 네이버 검색창에 적금 계산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계산해 줄 겁니다. 철수가 생각했던 5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적금은 이자를 넣은 돈의 연 5%를 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달에만 연 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달인 11개월 이자,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달에 넣었던 83만 3천 원은 1개월치 이자인 5% 나누기 12인 0.5%밖에 못 받는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자를 적게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이자에 세금까지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적금은 나의 소비를 강제로 줄여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돈을 불리는 데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배당주는 매일, 매순간 가격이 다릅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배당주의 1년 배당금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어느 날은 세일을 해서 줍니다. 또 어떤 날은 같은 주식인데 비싼 가격에 시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적금은 만기까지 내 돈이 고정돼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면 이자를 깎아서 거의 원금 정도밖에 안 줍니다. 대신에 배당주는 비싸게 시장에서 거래될 때 싸게 샀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은 내가 온전히 다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리고 세금은 약 0.3%밖에 안 냅니다. 그리고 적금은 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1년치 적금을 가장 많이 가입하실 겁니다. 5%에 가입을 했습니다. 1년 뒤에도 5%를 받는 적금을 가입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적금을 가입할 때 만기를 길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를 길게 하면 3년까지는 가능한데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3년 적금의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적금보다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도 또 금리는 달라져 있겠죠. 네, 서론이 길었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직접 이용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매력적인 배당주는 은행주, 통신주, 독점성을 가진 주식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과 2년 전 가격이 가장 비슷한 주식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2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5% 이상은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날짜인 2023년 11월 9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주가가 가장 비슷하네요. 그래서 과거 2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1년 11월 9일 종가가 13,250원이네요. 그리고 2021년 11월 9일, 네, 당일이죠. 배당주로 적금을 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먼저 다음날 아침 9시 주식이 시작하는 시초가의 가격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주식을 넣겠다라고 계획을 짭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배당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좀 적어놨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날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9일 날
배당주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11월 10일 날 이게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라는 말은 장이 시작할 때 9시에 시작하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초가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9시 전에 주문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8시 20분부터 9시 사이에 매번 이렇게 주문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50만 원씩 넣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3달 동안은 무조건 50만 원씩 넣는데 50만 원이 넘지 않게 무조건 50만 원보다 작게 최대한 수량을 많게 3개월까지는 채워갑니다. 그 기준이 여기 나왔습니다. 3개월까지는 50만 원 이하로 무조건 매수를 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게 평균 매수가입니다. 평균 매수가는 내가 매수한 가격의 평균을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로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가격이 높을 때는 50만 원에 매월 넣는 돈 50만 원에 50%만 사는 겁니다. 절반만 사는 거죠. 왜 그러냐? 평균 매수가보다 높으면은 주식을 수량을 많이 사면은 오히려 평균 매수가를 높이기 때문에 절반만 사자라고 해서 제가 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요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규칙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그것을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규칙은 평균 매수가보다 낮으면은 100%다 산다. 근데 만약에 평균 매수가보다 높을 때는 50만 원에 50%, 즉 25만 원어치만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평균 매수가보다 낮을 때는 100%.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지난달에는 평균 매수가보다 높아서 50%밖에 안 샀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기자금이라고 해서 잔고가 남아있겠죠. 반밖에 안 샀으니까. 그렇다면 70만 원 정도가 남아있을 텐데 그때는 100%다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은 평균 매수가가 현재 가격보다 높을 때, 즉 한마디로 현재 시장 가격이 쌀 때는 다 산다. 근데 만약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최대로 살 수 있는 거는 100만 원까지로 정하자. 왜 그러냐?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많이 사더라도 그 한도를 정해놓고 사자라고 해서 제가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이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것보다 좀 찾는 쪽으로 좀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13에서 18개월까지는 매수가는 70%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높을 때는 동일하게 50%만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50%는 그 매월 넣는 금액 50만 원에 50%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기 직전이죠. 19개월부터 24개월까지 요때는 평균 매수가보다 낮으면은 당연히 더 사야죠. 싸니까. 이때는 마찬가지로 70%를 사고 높을 때는 이번에는 10% 정도는 매도를 하자. 요 10%는 어떤 거의 10%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적 수량이 10%입니다. 만약 19개월 차에 784주를 갖고 있는데 20개월 차에 요 가격보다 올라갔습니다. 즉 평균 매수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죠. 이럴 때는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쳐주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요 784주의 10%인 78주를 팔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배당주를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배당주는 배당금이 나온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배당금이 나왔던 경우를 제가 역시 찾아봤습니다. 2021년 말에 12월 말에 배당을 갖고 있었으면은 주당 750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쭉 났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받았을 때 그리고 배당 기준이라고 내가 12월에 갖고 있었던 주식은 배당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4월에 들어옵니다. 4월 달에 받은 배당금을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월말 기준으로 배당금을 합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매월 50만 원씩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50만 원씩 주식 계좌에 옮겨 두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다 사는 건 아닙니다. 다 살 수도 물론 있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만큼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자금이라고 해서 여기 남아있겠죠. 그래서 월초는 그달 주식을 사기 전에 50만 원씩 넣었으니까 50만 원이 처음에 있겠죠. 근데 49만 9,700원 넣지만 샀습니다. 그럼 300원이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300원이 남아있다. 즉 여기 제가 써놓은 대기자금 월말은 주식을 사고 남은 돈, 그달 주식을 사고 남은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별로 좀 빠르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무조건 50만 원씩
최대 50만 원보다 작게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49만 9천 원,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뭐 49만 원 정도 이렇게 쭉 샀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0일 3개월째 될 때는 113주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고로는 17,900원이 남아있네요. 이제 4개월부터입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제가 평균 매수가와 비교를 하라고 그랬죠. 한번 4개월 때 보겠습니다. 네, 평균 매수가보다 높네요. 평균적으로 나는 13,461원에 주식을 한 주당 샀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15,900원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적게 사야죠. 비싸기 때문에 적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인 여기다 제가 수량을 적어 놨습니다. 50만 원에 50%인 16주를 산다. 네, 이제 수식 부분이 보이시죠?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현재 가격이 매달 넣는 50%만 샀다. 50만 원에 50%인 25만 원에서 최대치로 살 수 있는 금액, 이게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6주더라. 그래서 16주. 여기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네, 13,527원씩 샀네요. 저는 매주. 근데 현재 시장 가격 3월 10일 날은 14,000원에 거래를 했네요. 그렇다면 절반만 사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18주. 이런 식으로 네, 쭉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시면은 다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다가 이때 드디어 평균 매수가보다 싸게 살 기회를 줬네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시장 가격이 낮았을 때는 100%를 사라고 했었죠. 네, 100%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월말 대기 자금이 더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7월 11일 날 살려고 보니까 월 초에 대기 자금이 182만 1,000원이나 있습니다. 최대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제가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로 살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86주. 그래도 많이 샀죠. 86주. 마찬가지로 이때도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요 다음 달에도 평균 매수가보다 낮았지만 최대 금액을 적용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82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려운 부분이 없겠죠. 네, 그러다가 2022년 9월 달에는 드디어 100만 원보다 떨어졌네요. 그럴 때는 100%를 다 사면 되겠죠. 100만 원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즉 최대 적금액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다가 시트를 옮긴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73주를 사면 되겠네요. 네, 73주를 사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배당금이 아까 입금된다고 했었죠. 4월 달에 입금된 것도 물론 여기다 더했습니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월말 대기자금에 4월 어느 날 들어왔기 때문에 월초가 아니라 4월 중순 이후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말에다가 요 금액을 더했다라고 해서 배당금도 들어온 것은 더해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19개월부터 20개월, 24개월까지 이제 만기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좀 넣는 것보다 수익이 나면 수익화를 챙기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하고 비슷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현재 주가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시세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주식을 좀 선택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19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평균 매수가보다 낮을 때는 70% 동일합니다. 어차피 싸지면 계속 사야 되겠죠. 높을 때는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첫 달 보면은 낮네요. 그럼 70% 사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0.7만큼 계산을 하면은 69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69주를 더 샀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23개월 차쯤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23개월 차쯤에는 평균 매수가보다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 더 많은 가격을 더 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수익화를 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966주가 있기 때문에 97주, 반올림을 해서 97주가 되겠죠. 바로 966주, 전달까지 966주의 잔고가 있는데 이제 10%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평균 매수가보다 현재 시장에서 주고 있는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죠. 11월 9일 날 만기가 되겠죠. 2년을 꽉 채웠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12,310원이 됩니다. 그럼 과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여기를 전량 다 매도한다고 해서
869주를 매도하면은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지금 적금하고 비교를 하고 있죠. 제가 네이버 계산기에다가 적금 5% 적금을 2년짜리를 가입했을 때, 그리고 월 납입액은 동일하게 50만 원씩을 넣었을 때는 1200만 원의 원금 플러스 52만 8,720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달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50만 원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시는 게 전달의 잔고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50만 원을 더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24개월 동안 50만 원을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 때는 1276만 2,443원을 시장에서 매도로 현금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5% 적금보다 24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 차이 아니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가 배당주를 모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간다면은, 저는 이걸 2년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년, 4년, 5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엑셀로 제가 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쉽지만 낯선 것은 어렵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만기를 두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조건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반 주식을 투자하였는데, 과거와 미래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성이 높거나 높은 확률로 데이터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미래에 대입을 해보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을 정하실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조건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래를 하고 2년 동안 투자 기간을 정하시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추천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의 주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배당주 2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산업군이 다른 산업군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와 독점 기업인 맥쿼리 인프라를 반반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배당이 높은 금융주와 통신주, 이렇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식이 떨어졌을 때 많은 수량을 채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참고를 하셔서 각자 원하는 조건이나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으로 제가 한번 직접 검증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많이 원하는 조건을 제가 직접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로 검증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